친구들은 유치원 간다는데 우리 애도 보내야 할까? 고민이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두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보고 겪었던 것들,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려해야 할 것들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치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생활 돌봄과 안정감이 강하고 유치원은 또래 관계나 집단 생활, 조금 더 넓은 사회 경험을 해볼 기회가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떤 어린이집이냐, 어떤 유치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두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 보내본 결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어린이집은 자유놀이 시간이 많다, 유치원은 활동이 많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다가 4세부터 동네에 좀 큰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5세부터 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유치원들 돌아다니며 상담도 받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5세 때도 그냥 어린이집을 보냈고 6세 때도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5세 때는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이제 막 적응했는데 또 옮긴다는 것이 부담되어서 옮기지 않았고요. 6세 때는 아이가 오전 그리고 방과 후 자유놀이 시간에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6세 하반기쯤 되니 이제는 아이의 마음도 많이 자라나고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유치원을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7세 때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둘째도 3살의 첫째와 같은 어린이집에 들어갔는데요. 둘째는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인 5세가 되자마자 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제가 하원하러 어린이집에 종종 갔었는데 보니까 자유놀이 시간에는 아이가 혼자 엎드려서 지루한 표정으로 자동차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시간 프로그램에 있는 유치원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아이는 유치원을 너무 좋아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가입니다.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지루하다거나 시시하다고 느끼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옮겼을 때 당연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만 하더라도 주 1회는 꼭 외부로 견학을 가거나 외부에서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이 있고, 특성화 활동을 하루에 2과목씩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저희 첫째 아이처럼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아직 어렵고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즐겁게 지내고 있는 아이라면 어린이집을 조금 더 다녀보며 상황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유치원을 들어가도 아이들끼리는 쉽게 친해지고 적응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낮잠입니다. 어린이집은 5세 반에도 낮잠이 있는 곳이 많지만 유치원은 별도 낮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둘째도 4세 때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2시간 이상씩 잤었는데요. 오히려 낮잠을 너무 많이 자서 밤잠을 10시가 넘어서도 잘 안 자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유치원에 가고 나서 2주 정도는 하원하고 나서 너무 졸려 했는데 오히려 밤잠을 9시에 자는 새로운 루틴이 생기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더 많이 고민하시죠. 예를 들어 저희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못 뗐어요. 저희 아이는 아직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좀 느린데, 이런 것들은 크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의 상황에 맞게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도 눈치가 있어서 금방 적응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보내게 된다면 어떤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이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원을 옮기실 때 상담받으시면서 원장님의 교육 철학, 교사 만족도, 교사 근속연수, 식단, 아이들 분위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 곳 유치원 상담을 받으며 지금 원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동네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보내려 했는데요. 설명회를 갔더니 원장님이 대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안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원감이 원을 다 관리할 텐데 교사들이 만족도가 높을까? 하고 교사 근속연수를 확인해보니 대부분이 1, 2년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교사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교육 철학이 확실하게 있으셨고 교사들에게 연차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자유시간을 줄 정도로 교사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었고, 당연히 선생님들의 표정이 다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교사 만족도가 높으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더 다정하게 대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거리는 좀 멀지만 이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딱 정답은 없지만 우리 아이 성향, 부모 상황,
기관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선택이 쉬워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셨다면 너무 남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믿고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의 경우도 어린이집을 오래 선택했던 이유가 분명 있었고 자유로운 놀이 환경 자체에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다만 유치원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외부 활동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주말마다 가족여행이나 체험활동으로 많이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박물관, 키즈카페, 실내 체험관, 국내 여행, 해외여행처럼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려고 주말마다 정말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와 자주 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게 바로 이동이었습니다. 짐은 많고 아이는 힘들어하고 공항이나 여행지에서 캐리어 끌랴 아이 챙기랴 부모 체력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여행 다닐 때마다 이 부분이 늘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 바로 타고가요 캐리어였습니다. 이 제품은 아이를 직접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캐리어인데요. 공항이나 국내 여행 갈 때 이동이 많은 곳에서 유모차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짐과 아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훨씬 수월했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사이즈라 수화물 부담도 적고 아이를 태운 채로 이동해도 바퀴가 부드럽게 움직여서 손목 부담도 훨씬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 여행지에 도착해서는 트라이크처럼 활용할 수도 있어서 단순 공항용이 아니라 여행 내내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직접 타고 이동하는 걸 재미있어해서 공항 대기 시간이나 장거리 이동 때 징징거림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여행이나 외출이 많아질수록 부모 체력을 줄여주는 이동 아이템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아이와 여행이나 외출이 많은 가정이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고가요 캐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